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설명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내 설명이 걸러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내 의도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내 설명을.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세 가지 지혜가 각각 협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욕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구를 다스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좌선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게 다스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세 가지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욕구를 다스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한 가지 욕망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조건에 의해서 욕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 욕망이 일어나는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막도의 욕망을 가지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천상의 욕구를,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출세간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 자, 그 욕구를 발생하게 되는 데는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바로 어떤 사람은 감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감각적인 사람은 느낌이 좋으면 욕구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은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이것이 나에게 이롭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욕구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욕구를 상향 조절을 하려면은 뭐를 봐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의 덩어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덩어리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느낌과 생각을 다스려야 뭐가 다스려진다고요? 욕구가 다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도선 스님은 상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제가 저희가 물리적인 상도 있겠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음, 산, 냐.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로는 삼, 냐 이렇게 돼요. 산스크리트로는. 자,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원을 찾기가 쉬워요. 삼,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together 하고 그다음에 냐 이거 분해가 바로 돼 버리죠. 빨려는 서로 붙어지면서 여러 가지의 작용을 해서 그 루트가 바뀌어져서 바로 찾을 수 없는데 산스크리트어는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쌈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냐라고 하는 것은 to know 알다. 그래서 together 함께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았을 때
등연 스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저를 처음 봤는데 등연 스님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엇과 함께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사진을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어요. 이름하고 그 기억과 함께 알기 때문에 삼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together, 함께라는 말은 기억과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알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오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대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조르개가 찰칵하고 열었다 닫아요. 찰칵하면은 그러면 이미지가 탁 여러분들에게 심상이 이미지가 잡히죠. 자, 이미지를 딱 잡았을 때 그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눈으로 대상을 봐서 이미지가 딱 떠올랐을 때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인데 이때 만약에 기억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안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안식 플러스 안식 곱하기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기억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야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함께 대상을 아는 것을 그거를 바로 상 혹은 산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산야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붓다구사가 이 산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청정도론에서 내리냐면은 목수가 줄눈을 튀기는 것을 바로 산야라고 할 수 있다. 목수가 줄자를 딱 튀기는 것이 그 이유가 뭐죠? 잘라야 될 곳을 표시하는 거예요. 마크, 표시, 심볼. 그리고 마크, 표시, 심볼은 현대에 와서는 뭘로 넘어가요? 언어로, 개념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언어로 이루어지는 개념들은 전부 다 산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념들을 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개념들이 모아져서 문장을 이루죠. 문장을 이루면은 그것이 스테이트먼트가 되어요. 문장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문장을 이룰 때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롭거나 해롭거나 혹은 우리가 이것이 옳고 그르거나 그래서 이해와 시비작용을 할 때 우리의 개념은 활용이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전부 다 이 생각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이롭거나 해롭거나 혹은 어때요? 이것이 옳거나 그르거나 라는 개념 작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작용이에요. 지적인 작용 혹은 인식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인식이라기보다도 사유작용인데 사유작용이 이해와 시비와 연결되어 있는 사유작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유작용들을 넓은 의미에서 상이라고 그렇게 보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으킬 때는 생각을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삿띠와 삼빠졌냐예요. 삿띠와 삼빠졌냐. 여러분들 삿띠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었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해요? 삿띠가 뭐예요? 알아차림 혹은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에 이해가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해가 없는 단순수 알아차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해가 들어가는 알아차림.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삿띠 삼빠졌냐라고 하는데 삿띠는 이해가 없는 알아차림이고 삼빠졌는 바른 이해와 함께하는 알미예요. 그래서 삿띠는 삼빠졌냐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삿띠 삼빠졌냐가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상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 대상이 올바른지 그리고 옳지 않은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삼빠졌냐. 그래서 정념, 정지. 삼빠졌냐를 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림을 하는데 삿띠와 삼빠졌냐로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삿띠와 삼빠졌냐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부라고 생각해 봐요. 물론 이제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냥 상상을 해 봐요.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던져서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애 새끼까지 다 데려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구분을 해야 될까요? 구분을 해서 작은 것은 돌려주고 큰 것만 잡아가야 돼요. 왜 그러죠? 내년을 위해서 키워서 잡아야 돼. 자, 그래서 그물을 쳐서 다 잡는 것은 무엇에 해당돼요? 삿띠에 해당해요. 그거를 다시 분별을 해서 크고 작은 것을 분별을 해서 버리는 돌려주는 작용을 하는 것은 삼빠졌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삿띠 삼빠졌냐 정령 정지 정지로 가기 위해서 정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념에서 그냥 머물러서 알아차림만 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건 이제 조금 복합적인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다루지 않을게요. 끝나는 날 정도에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왜냐하면 지금 시작인데 너무 복합적인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초보자는 겁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야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유작용인데 그 중에서 이해와 시비와 관련된 그런 산야 그런 것들을 상이라고 그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웨다나 느낌이 있어요.
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듀카베다나 수카베다나 아두카마 수캄베다나 그래서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의 세 가지의 감정인데 이것을 쾌감, 불쾌감, 그 다음에 무덤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군가를 딱 처음 봤어. 어떤 사람은 반가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싶은 사람 있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음, 불쾌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느낌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기본적으로 인식론적으로는 촉이 있어서 수가 발생해요. 촉이 있어서 수가 발생하는데 그러나 고수와 락수가 발생하게 된 연유를 따지자면은 과거의 기억하고 관련돼 있어요. 금생의 기억 혹은 전생의 기억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greeable 좋은 disagreeable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느낌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이 발생한 것은 그 느낌을 따라가면은 업이 될까요? 업이 안 될까요? 업이 돼요. 자, 그래서 시비의 생각이 일어났을 때 따라가면은 업이 될까요? 업이 안 될까요? 시비를 따라가면 업이 될까요? 업이 안 될까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업이 돼요. 보편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비를 따라가면 그는 업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지만 일반 상식에 의한 시비를 따라가게 되면 업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을 하고 바른 알물 그래서 정령과 정지를 가지는 것은 뭐냐면은 느낌이 왔을 때 대상화를 하고 생각이 있을 때도 대상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이 왔을 때 대상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화를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해서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먼저 봐야 돼요. 느낌을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라본다.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면 쉽고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게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의미는 내가 가치를 줄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대상 자체에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경박심, 아주 가벼운 마음이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의지가 꺾여요. 수행하려고는. 그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습에 따라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라고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느낌과 생각과 욕구가 이 욕구가 느낌과 생각에 의존해 있어서 여러분들은 욕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느낌과 생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싸워야 될 대상
혹은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 수상에 집중이 될 수가 있다. 자, 어떻게 해서 욕구가 수와 상의 의지에서 발생할까요? 이제 내가 항상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렌지 주스예요. 내가 남방에 25년 가까이 이제 살았는데 오렌지 주스를 무척 좋아해서 하루에 10잔 이상씩 마셔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통통하게 만든 주범 중에 하나가 오렌지 주스였는데 우리가 처음에 스리랑카 인도로 갈 때는 주스를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는 게 일반 상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주스가 한 잔만 마셔도 살을 찌우고 반 잔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그렇게 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내가 25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나 그렇게 많이 안 맞았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35도에서 40도가 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해서 저절로 땀이 나거든요. 안 움직여도.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생각난다는 게 오렌지 주스라. 그걸 마시고 나면은 갈증과 저기가 가셔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많이 마시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많이 마시게. 첫 번째, 느낌이 좋아야 돼. 락수. 두 번째로 나는 옛날에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주스를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건강에 이롭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느낌을 관찰해야 돼요. 느낌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쳐다봐요. 오렌지 주스가 먹으면은 몸에 좋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오렌지 주스의 느낌도 겨울에 영하 10도에 주스 한 잔 갖다 주면 찬방에 갖다 주면 여러분들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2월 달에 한국에 왔는데 2월 28일에 많은 사람들이 주스를 갖다 줬어요.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갖다 줬는데 5월 25일까지는 손도 안 댔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안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다는 느낌, 그 다음에 이롭다는 생각이 바뀌면 나는 요즘에 오렌지 주스를 거의 일주일에 한 잔도 안 마셔요. 뭐 때문에? 이것이 살을 찌게 만든다고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달콤한 것을 버리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느낌을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고요? 욕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와 상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욕구를 구성하는 원리가 되고 욕구가 무엇의 원인이 된다고요? 색, 내가 경험하는 세계, 내 몸도 색이잖아요. 그 욕구가 내 몸을 통통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호리호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무엇에 의지해 있다고요? 행에 의지해 있고 행은 무엇에 의지해 있어요? 수와 상에 의지해 있다. 그래서 수상과 행과 색과의 이런 이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오렌지 주스가 본래 맛이 자성이 없고
오렌지 주스가 본래 이로운 것도 해로운 것도 아니다 라고 알게 되면 오렌지 주스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착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온을 관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온을 관찰을 해서 처음에 알아차림을 통해서 관찰을 해서 그래서 뭐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산 빠졌냐? 뭐를 알고 싶은 거예요? 바른 이해, 무엇에 대해서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반야신경에는 자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박 3일을 빠지지 않고 수행을 하면은 내가 설명한 대로 색수상 행식을 관찰하게 되면은 이 색수상 행식이 계속 변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색수상 행식이 계속 변해요. 그리고 따라서 보아야 돼요. 따라가면서 이 색수상 행식을 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했을 때 한 10분 체험해서 아는 거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얼만큼을 체험해야 깨닫는다고 할까요? 경전이나 여러 어록들을 살펴보면 일주일을 간단 없이 어느 한 대상을 계속 쳐다보게 되면 깨달음이 와요. 일주일을 쉬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은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도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 빼버리면 거기다가 힘 약해지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49일, 일주일에서 49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은 이게 초기 불교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이거 선종에서도 그런 말 비슷하게 들어보지 않았나요? 몽산어록이나 그런 데서도 이게 바로 의식의 구조예요. 어느 한 대상을 계속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2박 3일이고 이론도 공부해야 되니까 단 10분만이라도 보아서 여러분들이 정체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오온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데 집중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는 상태에서 욕심을 내잖아요. 나는 무엇을 얻어야 돼. 무언가를 오온을 집중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욕심을 내고 이 두 가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쳐다봐야 되는데 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안 봐줘요. 그래서 그때는 오온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제가 이제 각 시간마다 색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색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수를 설명하고 수를 바라보는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좌선할 때 오온을 바라보는 방법, 경행할 때 오온을 바라보는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경행이 왜 중요하냐면 경행할 때 움직이잖아요. 보기가 더 쉬워. 좌선할 때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행 먼저 하고 좌선을 하게 하면 그러면은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은 좌선, 경험, 경행, 좌선 이런 식으로 각 오온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상, 행과 연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선중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 신신명에서 지도는 문안이요 유현 간택이라 단맥 증해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도라 그러고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애증,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오온 가운데 어디죠? 욕구. 욕구가 좋아하는 욕구와 싫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애증이야.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없고 그 다음에 어, 유혐 간택. 간택은 뭐 하는 걸 간택이라고 그래요? 분별, 12분별. 오온 중에 어디에 속해요? 상. 그래서 상과 행이 스톱되면은 도가 저절로 보인다.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의 진리가? 여기에서 오온에 가려졌던 식이 드러나게 돼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일 미세해.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제일 밑에다 놔뒀잖아요. 색은 제일 거칠어서 보기 쉽고 식은 제일 미세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언제 식이 드러나면 이 애증과 간택심, 상과 행이 가라앉으면 그러면은 식이 드러나게 돼요. 자, 식이 뭐냐? 윗냐나 냐 대상을 아는 마음이에요. 대상을 아는 마음. 대상을 아는 여러분들의 누가 마음에 대해서 보고 싶다겠죠? 얼른 얘기해 봐요. 내가 마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게요. 얼른 얘기해 봐요. 스님이요? 마음을 보고 싶으면 볼펜으로 여기를 한번 쿡 눌러봐. 손가락 아니 꽉 눌러야지. 좀 아프게 눌러야지. 자, 그거 누른 데가 어때요? 아파요. 아픈 것을 아는 마음. 그 아는 마음이 식이야. 그래서 아픈 것을 아는 마음이야. 아픈 것은 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마음이 식이에요. 지금 스님에게 등어리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누가 가가지고 볼펜으로 쿡 찔러봐요. 등을. 찔른 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아는 마음이야. 그래서 식은 아픈 것도 알고 즐거운 것도 알아. 그 다음에 옳은 것도 알고 그른 것도 알고. 그래서 모든 마음의 현상들을 아는 것이 식이에요. 모든 그 현상들을 아는 것이 식인데 이 식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모든 대상이 일어나면 그때 대상을 아는 것이 식이다라고 말할 수. 대상이 없으면 아는 마음도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런데 아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대상은 크게 뭐가 있을까요? 수, 상, 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와 함께 식이 일어나고 상과 함께 식이 일어나고
행과 함께 식이 일어나는데 이 식하고 행하고 식하고 상하고 식하고 수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수상행은 이걸 전문용어로 심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식은 심, 아는 마음이야. 그래서 무엇에 대한 무엇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심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마음이 없으면은 대상을 알 수가 없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대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어야 대상을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머리에 두통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우 며칠 동안 동지도 세고 하면서 너무 연부를 세게 해서 고함을 질렀더니 사람도 많이 만나고 했더니 뒤통수가 살짝 고혈압처럼 여기가 아프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강의를 듣는 순간 강의에 집중하는 동안 그걸 전혀 몰랐다가 강의가 끝나자마자 뒤통수에 통증이 와. 뭐가 거기로 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느낌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없으면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없으면 욕구할 수 없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욕구도 아니야. 그래서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청정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뉴트럴이야. 선악으로부터 벗어난 중립이에요.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들은 이 마음을 보면 견성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음이 안 보여. 언제 보이냐면은 수상행이 정화가 되어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닦여 있어서 이 식이 보이니까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를 수상행식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오후 시간에 이제 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색을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을 보는 경행과 좌선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온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오후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수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바로 대체로 많은 표현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사람들이 보통 마음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마음을 다스려라. 너는 심보가 못 돼서. 이럴 때는 이 수상행이라는 심소를 어, 집어가지고 마음이라고 사람들이 쓰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사선이나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청정심으로 만약에 두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이제 세오민 센터에서 십념처 마음을 보는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적첸에서 이 마음을 보는 수행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선종에서는 조사선에서 마음을 보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 오온이 공한 줄을 알며 관심론에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은 작용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청정심과 염오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아비담마 용어로 하면은 청정심은 심이고 그 다음에 염호심은 심소야. 그래서 심과 심소가 동시에 작용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정심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견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을 청정심이다라고 그렇게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본다면 그게 식이에요. 네. 음. 음. 택은 선택할 택자니까 간택이라는 말이 시비분별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간택을 분별과 집착으로 봤을 때 오온에서는 이거를 충분한 해도 해석이 가능한 건지 수행을 했을 때 근데 간택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비를 가리는 거. 그렇죠. 상해 주로 해당하죠. 왜냐하면 유혐 하지 말라. 라고 해서 간택심을 가지지 말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음. 선생님, 일주일이나 일주일에 39일을 지속적으로 오온을 보면 깨닫는다고 음. 음. 그 오온을 다 보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하나만이라도 하나만. 하나만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그것과 음. 저희가 아미타불을 49일 동안 무념무상으로 했을 때랑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오온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조건생 조건멸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무상한 것은 집착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요. 무상한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온을 본다고 했을 때 세 가지가 뭐 무상고 무아, 무상고 무아 공. 이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집중 삼매력이죠. 그러니까 이 오온을 보는 것은 지혜의 수행이고 아미타불 염하는 것은 삼매의 수행이에요. 삼매의 수행의 목적은 뭐냐면은 마음에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법을 하는 것의 결과와 삼매의 수행을 하는 것의 결과가 각각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주일이나 열흘을 한다면 기본적인 패턴이 3일 동안은 삼매를 닦고 일주일은 지혜로 들어가고 요게 가장 좋아요. 이 비율 3대 7의 비율이.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오온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의 들뜸이 있잖아요. 이 들뜸을 조금 가라앉혀 주고 그리고서 오온을 보면은 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된다. 그래서 패턴은 사마타, 위파사나, 지관의 3대 7의 순서가 적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네. 오온이 무상하다는 걸 본다면 창조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약간 뭐라고 할까 센텐스가 다르긴 한데 음, 그러니까
오온이 무상함을 보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을 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집착할 거리가 안 된다고 자기가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죠. 순서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집착심이 없어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 오온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더라도 집착심이 사라지게 만든다면 그러면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내가 내 마음에서 그렇게 느껴져야 돼. 체득이 돼야 돼.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매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어떨까요? 짜증나요. 산매력이 없으면. 그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해. 그렇게 되면은 보는 것이 괴로워. 그래서 수행을 안 할 때는 안 괴로운데 수행을 하니까 더 괴로워.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건 산매가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에요. 먼저 바라볼 때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일방통행이야. 일방통행인데 조심스럽게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저기서 1억이 넘는 그 세단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어. 그거 불법이야. 그런데 전속력으로 달려와. 아주 좋은 차야. 내 차는 닿으면 아스라질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시궁창으로 들어갔어. 근데 쓰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신호도 없이 그냥 휙 가버렸어. 이거 유쾌한 사건이에요? 아니면 불쾌한 사건이에요? 불쾌한 사건이에요.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뭐가 떠올라요? 불쾌한 느낌이 떠올라. 앉아 있을수록 더 불쾌하고 내가 왜 그때 번호판을 안 받았을까? 왜 내가 그때 그대로 가만히 서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2차적으로 뭐가 와요? 나에 대한 자책으로. 야, 내가 이거 비유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이 평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괴로워질 수 있어. 내 마음이 그래서 그 사건은 언제 봐야 되냐면은 내 마음, 몸과 마음이 유쾌할 때 바라봐야 그거에 대한 어떤 결론이 올바르게 날 수 있어. 그래서 몸과 마음이 유쾌한 상태에서 봐야 사물과 사건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 자, 몸과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삼매라고 그래. 그래서 삼매 상태에서 위파사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마타를 수행을 안 해도 몸과 마음이 유쾌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특별히 삼매 수행을 안 해도 돼. 근데 몸과 마음이 좀 짜부라져 있어. 그런 사람은 삼매 수행을 해서 몸과 마음에 바람을 좀 집어넣어요. 유쾌한 바람을. 그런 다음에 바라봐야 된다. 그러한 원리가 있어요. 왜 삼매를 닦으면 몸과 마음이 유쾌해지냐면 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 정지를 시키게 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초적인 에너지가 있어. 한의학적으로 진기라고 그래. 그 진기가 시간이 되면 다시 온몸에 돌게 돼요. 그러면은 온몸에 진기가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마음도 밝아지게 돼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에너지를 소모한 것의 여하에 따라서 하루, 3일, 열흘, 석 달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삼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어쩔 수가 없어. 주제가 오온 수행이라서 오온을 설명하고 체험하기에도 빠듯해서 그건 날짜를 따로 잡아서 삼매 수행을 따로 저기를 해야만 돼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방법이라도 가르쳐 달라라고 만약에 마지막 날에 물어보면 마지막 날에 보너스로 아 지금 어, 그러면은 방법만 방법 뭐라고 했어요, 있으니? 못 드릴지 모른다고? 마지막 날 아 마지막 날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데 수식관이 삼매에 들기 좋은데 수식이라는 말이지만 두 개가 있어요. 숫자를 센다 할 때 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숫자를 따른다 할 때 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숫자를 세는 거고 2번은 이제 호흡을 따라가는 거. 그것을 수식이라고 해요. 따를 숫자를 써서. 그래서 1번의 수식과는 뭐냐면은 1부터 100까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셋. 이렇게 해서 100에서 500까지 계속 숫자를 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늘 사량 분별을 하고 살았던 사람은 머리가 생각을 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를 손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야 전기가 발생하거든요. 이거를 멈추면은 전기가 꺼져. 어느 게 더 쉬워요? 멈추는 게 꺼져요? 아니면 돌리는 게? 멈추는 게 쉽죠. 그런데 이 돌리는 것이 일생을 습관이 된 사람은 돌리는 게 쉬운 거야. 이걸 손을 놓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습이 들어 있어서 우리 불교적인 언어로 들뜸이 강한 성향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돼. 해서 이걸 다 드려야 돼. 그래서 수식관을 하고 두 번째로 숫자를 세다가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생각에 사로잡히면 바로 아는 즉시 일로 돌아와요. 일부터 다시 세기 시작해. 서너 시간을 앉아도 50을 못 넘기는 사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도 다 꺼놓고 확실히 저기 한 다음에 only number 오직 숫자 10분에서 30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 숫자에 이 시간만큼. 그래서 숫자에 집중이 한 30번, 20번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완전히 숫자만 세면은 몸과 마음이 갑자기 귀신 들렸다가 풀려 나온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가벼워지고 저기 돼요.
현대인들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기에서 너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숫자를 세는 수식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을 따르는 수식관. 기법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이제 두 번째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냥 망연히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단전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대에서 수행을 할 때 요건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전이 잘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호흡을 할 때 내리시고 단전이 잘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세 번째 단전 두 번째는 코에 집중하면 잘 되는 사람.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손을 안 들으면은 세 번째는 양쪽에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어디든 셋 중에 어디 하나는 손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서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단전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내리시고 코에 집중하는 게 잘 되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양쪽을 다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어,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에서 집중이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집중이 되는 걸 뭘로 하느냐? 하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그걸로 집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 예, 예. 삼매 수행을 할때 삼매 수행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다음에 3대 7. 이제 이 수행을 딱 할 때 몸과 마음이 유쾌해지면 그 다음에 그럼 관법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중국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와 간을 섞어서 한다. 천태 수행. 지를 해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관법으로 간다. 왜냐하면은 관을 해야 지혜가 생기거든. 우리 불교는 지혜 종교니까. 먼저 삼매를 통해서 먼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고 편안해지자마자 관으로 넘어가야 돼. 그거는 이제 오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색을 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